그래서 그 박스 가나다라 위에는 저기 별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에다가 내부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쭉 연결해서 여러 개의 다각형을 만든다, 이제 그 정도 의미입니다. 제시문 박스 가나다라 위에는 가 조건을 보시면은 다각형의 모든 변은 x축, y축,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 중 하나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 조건에 따르면은 x축과 평행하든지 뭐 그 우리 그림처럼 나와 있는 모든 변은 x축에 평행하든지 y축에 평행하든지 y 이퀄 x랑 평행하든지 y 이퀄 마이너스 x랑 평행하든지 이렇게 네 종류만 있지 다른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는 하나의 예시인 셈이죠. 그 다음 나 조건에는 다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용어가 중요하지만 이런 걸 이제 볼록 다각형이라고 하지. 볼록 다각형.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우리 그림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림에 이 빗변 y 이퀄 마이너스 x와 평행한 것에 이제 요런 도형이 나옵니다. 요런 도형. 예? 요런 도형. 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것을 하나의 다각형으로 취급하고 요것을 하나의 다각형으로 취급하지 요거 합쳐진 것을 하나의 다각형으로 지금 간주하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예? 왜냐면은 요렇게 되면은 요 내각의 크기가 180도가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180도 큰 각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볼록 다각형만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물론 여러분 그 180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를 예각 둔각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 예각은 90도가 작은 거고 둔각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둔각은 있을 수 있어. 둔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둔각이잖아요. 그런데 둔각이 있을 수 있지만 180도가 크진 않다. 그죠? 그 볼록 다각형만 취급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 있고 다각형의 변과 삼각형 OA의 변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선분은 수직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요 칠판 보시면 다각형의 한 변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다각형에서 한 변을 주고 있는 놈이죠. 얘가 이 OAB의 변 중에 하나랑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만 만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이 네 종류가 가에서 네 종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뭐 이런 다각형의 한 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역시 국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뭐라고 할까요? OA, OB, AB와 닿는 변은 걔네들과 각각 수직이다. 뭐 이 정도. 의미. 내가 지금 엄밀하게 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본 겁니다. 다각형의 꼭지점이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 다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여러 개의 꼭지점을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있어? 삼각형 OAB 내부에 있는 점이 있고 그 삼각형 AB 변 위에 있는 점이 있고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꼭지점은 서로 다른 세 선분의 끝점. 그러니까 네 선분이 만나서 한 점을 이루진 않는지. 반드시 세 선분이 만난다. 반드시 세 선분이 만나서 내부에 한 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점은 서로 다른 세 선분의 끝점이고 세 선분 중 두 개는 좌표축과 평행하다. 중요한 조건이죠. 특히 1번 문제 풀 때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그죠? 내부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이제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이 되는 삼각형. 이 내부에 있는 다각형의 한 꼭지점은, 내부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x축, y축.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칠판 보시고요. 요 점에서 몇 개의 선이 갈라져 나가? 세 개의 선분이 갈라져 나가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반드시 x축, y축과 평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예를 들면 이런 식.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소문항. 그림과 같이 다각형의 꼭지점 V는 뭐죠? 내부에 있는 점이네. 예? 다각형의 꼭지점 V가 내부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꼭지점 V가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을 때 점 V가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점 V에서 점 V와 선분으로 연결된 세 점으로 향하는 벡터와
방향이 같은 세 개의 벡터 u1, u2, u3를 생각한다. 이때 단서 조항 먼저 보면은 이 세 벡터의 성분은 각각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로만 가정했을 때 세 벡터의 합이 반드시 0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0벡터하고 0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칼라로스 0, 크기가 0인 거고 방향은 0벡터라는 것은 어느 방향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크기도 0이라는 얘기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죠. 자, 이 점에서 거기서 U1, U2, U3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겠고 요 방향의 벡터, 요 방향의 벡터, 요 방향의 벡터 이 세 벡터를 생각하는데 근데 각각의 성분이 절대값이 0이거나 1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칠판 보시면은 요 벡터는 그 규정에 따르면 어떤 벡터여야 돼? 마이너스 1, 0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 벡터는 0,1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 벡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뭐죠? 기울기가 1인 선이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수직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면은 1,1이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요 길이는 1이 아니네? 그래 1이 아니에요. 성분이 절대값이 0이거나 1이거나 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1번 이 첫 번째 소문항을 푸는 데는 어떤 논의만 하면 되겠어요? 문제의 조건을 준수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만 있을 건 아니니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 봤을 때 언제나 합이 0벡터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라 조건에 따르면은 내부에 있는 점은 반드시 세 선분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그 세 선분 중에 두 녀석은 반드시 x축, y축과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 세 선분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세 선분 중에 x축, y축과 평행한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 일사분면으로 마치 일사분면이 그려지시 만들어지는 경우하고 2사분면이 그려지는 경우하고 3사분면이 만들어지시 이 수직인 경우하고 4사분면이 만들어지듯이 수직인 경우하고 네 가지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선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세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요 세 벡터는 자, 요 벡터 성분이 x, y 성분이 각각 절대값이 0이나 1이어야 되니까 1,0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 0,1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벡터를 다 합친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을 합쳐서 성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합이 0,0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거 다 네 가지 나열해주면 1번 답안에서도 충분한 겁니다. 이제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는 마이너스 1,0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0,1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하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요 벡터는 크기가 뭐예요? 1은 아니죠. 루트 2죠. 누구 맘대로 크기가 루트 2가 되게끔 해주느냐? 요 방향이면서 각각의 성분이 이 절대값이 0이거나 1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 거 구구절절 해명 안 해도 됩니다. 이렇다고 얘기를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요 벡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합치면 0,0이 나오고 요 벡터는 마이너스 1,0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0,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각각의 성분이 1이려면 1,1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것을 세 개를 다 합치면은 0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 벡터는 1,0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0,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고 요 벡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성분을 다 합치게 되면은 0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1번 끝. 그래서 올해도 그 이제 좀 공식적으로 자연계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 저기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다수가 미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하 문제를 내면은 요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실에는 2023 모의논술이나 2022 기출에 비해서 벡터 문제, 기하나 벡터나 공간도형 쪽의 문제는
뭐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편차는 다 있겠죠, 당연히.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각형의 꼭지점 P가 삼각형 OAB에 둘레 있고, 이번에 이제 둘레 있어, 둘레 있고, P와 선분으로 연결된 점 Q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2번 문제는 커다란 삼각형 이렇게 쓰면은 P가 여기 있는 경우, 혹은 뭐 P가 여기 있는 경우, 뭐 P가 여기 있는 경우, 둘레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P와 선분으로 연결된 점 Q,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요런 Q를 생각한다 그 말이지. 이런 Q, 다각형의 한 변으로서. 응? 또 다각형의 한 변으로서 PQ, 다각형의 한 변으로서 PQ, 이런 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자, 근데 이제 질문은 벡터 QP와 방향이 같은 벡터 U를 점 P에 대한 경계 벡터라고 하자. 그러니까 자, 거기서 QP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응? 뭐 혹은 이걸 좀 더 이동시켜 가지고 끝에 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요런 벡터, 요런 벡터. 응? 요런 벡터. 또 요런 벡터, QP 벡터. 응. QP 벡터. 이런 거. QP 벡터와 같은 방의 벡터. 근데 역시 지금 이 경계 벡터의 성분은 절대값이 0 아니면 1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식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 경계 벡터의 성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만 하고, 이런 벡터라고 한다면 0,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고, 경계 벡터 중에 이런 놈이라면은 1,1이어야만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경계 벡터의 여기 문제에서 규정한 정의인데, 경계 벡터라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아니에요. 벡터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아니고 이 문제에서 정의한 겁니다. 이때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은 0임을 0벡터임을 보시오. 모든 경계 벡터, 이 경계 벡터를 다 합치면은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른 생각해도 이 경계 벡터 하나 더하면은 0벡터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모든 경계 벡터 우리 그림대로 하자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 그냥 OB에 닿아 있는 왼쪽으로 가는 게 4개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경계 벡터들을 다 합쳤을 때 0벡터가 된다는 걸 보여라 그 말이에요. 아, 이거 만만치가 않네. 네? 왜? 지금 다각형이 몇 개가 그려져 있는지 그게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몇 개가 있든지 주어진 조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개의 다각형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경계 벡터의 합이 0벡터가 된다는 것을 보이라고 한 거다. 아우, 이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그림 가지고 풀어버리면 점수를 주겠어요? 그 1점 주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왜? 일반성을 잃는 거죠. 이건 어떤 특수한 하나의 사례일 뿐인 거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 좀 봐보세요. 자, 논술을 할 때 우리 자주 등장하는 얘기지만은 2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벙쪄 방향을 못 찾겠어. 그럼 뭘 봐야 되겠어? 혹시 앞 문제의 결과를 써먹을 수 없을까? 우리 앞에서도 이런 사례가 몇 차례 나왔잖아요. 2번, 3번 푸는데 방향을 잘 못 찾겠어. 혹시 앞 문제의 결과를 써먹을 수 없을까? 혹은 제시문에서 준 정의에서 뭐가 힌트가 될 건 없을까? 근데 뭐 제시문은 우리가 다 분석을 해봤고, 세트 문제 특징입니다. 앞 문제의 결과, 앞 문제 결과를 써먹는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앞에 뭘 했냐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부에 있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내부에 있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경우든지 이 세 방향으로의 벡터가 각각의 성분의 절대값이 0이거나 1이거나 하면은 그 세 벡터의 합이 0벡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 그렇다면은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기준으로 모든 그 세 방향의 모든 점에서의 세 방향의 벡터를 다 합치면 뭐겠어요? 0벡터가 나오겠지. 그죠? 그걸 다 합쳐서 0벡터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지. 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벡터라는 걸 보이라고 하니까 뭔가 모든 것을 다 합산한다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세 방향의 벡터를 합친 것이 예? 합친 것이 U1, U2, U3 해가지고 합친 것이 0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살표 떼면 안 돼요. 이건 스칼라가 돼버리니까 벡터끼리 합치면 벡터니까 이제 0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1번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논의에 따르면은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점,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각각 세 방향의 벡터를 모조리 다 합치면은 총합을 구하면은 역시 0벡터가 되어야만 마땅하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뭐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U1, U2, U3를 합쳐서 시그마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엄밀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겠지. 엄밀하게 쓴다면은 내부에 있는 점이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에서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U1K, U2K, U3K를 내부에 있는 n개의 점 중에서 k번째 점에서 뻗어나가는 세 선분의 방향대로 U1K, U2K, U3K를 잡았을 때 이 K를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0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총합이. 여기 기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총합을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호로 어떻게 쓰냐 그건 전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납득이 되면 돼. 이해가 되면 돼. 그래서 하여튼 다 모조리 다 합쳤을 때 이게 0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중에서 뭐 해야 돼? 경계 벡터만 골라줘야 돼.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는지. 사실은 국어 실력이자 논리 실력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이 경계 벡터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내부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경계 벡터는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 벡터도 결국은 뭐야? 결국은 내부의 점에서 뻗어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문제에서 정의를 해놨으니까 거꾸로 방향이 아니고 내부의 점에서 뻗어나오는 것을 경계 벡터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세 방향으로의 벡터 총합이 경벡터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계 벡터만 여기서 쫙 추출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뭘 빼면 되겠어요? 경계 벡터가 아닌 애들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내부의 점에서 각각 세 방향으로 다 뻗어나가는 벡터들을 모두 생각하는데 경계 벡터는 뭐예요? 자, 경계 벡터는 내부의 점에서 경계로 그러니까 삼각형 OABC의 변 중에 어느 하나 가는 그런 벡터입니다. 근데 이런 벡터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런 벡터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고 논리 문제에 더 가깝네요. 사실은.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부에서 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이건 내부에서 내부로 뻗어나간 거 내부에서 내부로 이건 내부에서 경계로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내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 주어진 여러 개의 다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까이 꼭지점에서 이웃한 꼭지점으로 가는 그 벡터의 방향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내부로 가느냐 내부에서 경계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자, 이 내부의 모든 점에서의 세 방향으로의 벡터의 총합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벡터의 총합과 내부에서
경계로 가는 이 벡터들의 총합을 합산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요겁니다. 요게 바로 문제에서 얘기한 경계 벡터의 합인 거지. 여러분 경계 벡터라는 것이 경계에서 내부로 가는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경계로 가는 것만 취급한다고 나와 있지. 이게 경계 벡터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얘를 구하고자 한다면 바로 모든 점에서 세 벡터 방향으로의 세 방향으로의 벡터의 총합에서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 나와 있네. 얘가 0벡터임을 아는데 얘가 0벡터임을 보이라고 하네. 우리가 뭐만 해명하면 되겠어요? 요것의 총합이 0벡터라는 걸 보이면 돼. 요것의 총합이 0벡터라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합산을 할 때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방향은 양방향으로 중복해서 카운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왜? 자, 보시면 여기 칠판 잠깐 볼까요? 요 점에서의 세 방의 벡터라는 것은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이거 합쳐서 0이거든. 근데 요 점에서 세 방향으로의 벡터라는 것은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 다 합친 거거든.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방향으로의 벡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다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합이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겠죠? 요것을 방금 내가 얘기한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한 줄, 두 줄, 길어야 두 줄. 되겠죠? 그래서 0벡터에서 0벡터를 빼니까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벡터일 수밖에 없다. 논리학이네요, 논리학. 개념은 기본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선분 OA, 선분 OB, 선분 AB 이 세 선분, 커다란 삼각형의 세 선분과 각각 만나는 다각형의 개수가 모두 같음을 보이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Y축에 닿는 게 몇 개? 4개. X축에 닿는 게 4개. 아, 맞나요? 5개네요. 선이 4개 닿으니까 다각형은 5개네. 그죠? Y축에 닿는 다각형이 5개. X축에 닿는 다각형이 5개. 그 다음에 그 빗변에 닿는 다각형이 5개.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고 언제나 이런 식이다는 걸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막연한 뭘 생각하자? 앞 문제 생각하자. 앞 문제.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임을 알았으니까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 0임을 알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성분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죠. 요 마이너스 1,0이라는 벡터가 몇 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 벡터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경계 벡터가 몇 개 나올지 모르는데 요구하는 것은 그 개수들이 다 같다는 걸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P개, Q개, R개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벡터들 중 여기 이게 뭐죠? Y축상에 있는 변이 OB OB에 닿는 것 OB에 닿는 것이 이 L개 있다고 하자. 그다음 요거는 OA에 닿지 M개 있다고 하자. 뭐 PQR로 하든 LMN으로 하든 그다음에 AB에 닿는 것이 이게 N개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OB 닿는 것이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 요거 L개 실수배. 그다음에 OA에 닿는 것.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게 M개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AB에 닿는 것 1,1. 요게 N개 있다고 하자. 이거 토탈 합산한다. 뭐라는 거예요? 0벡터가 된다는 것이 2번에서 방금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경계 벡터의 합이죠. 끝났죠. 그럼 이게 0벡터 되려면 X성분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L 플러스 N이 0이 되어야만 하고 Y성분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0이 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LMN이 같아야만 한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2번에서 3번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출제하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한다면은 2번 안 내고 3번 냈겠지. 그러면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지. 그나마 2번이 있는 게 좀 현실적인 난이도겠죠. 그나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세대 작년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무늬만 벡터인 셈입니다. 사실은 무늬는 벡터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벡터의 성분이 각각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연대문제